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텐데 일단은 월요일 영상하고 이제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뭔가 조금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조금씩 포착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연말부터 뭐 뭔가가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은 뭐 이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추측하건대 이 허세티 바이오시밀러 조기 생산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주가가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 그것과는 좀 다르게 그냥 로직스에서 뭔가 위탁 생산 수주가 좀 임박하지 않았겠나 하는 약간 그런 주가 움직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마는 그런 주가 움직임. 그 약간 사전에 어떤 주가 움직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기 로직스 그 관련해 가지고 위탁 생산제 수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터지고 뭐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뭐 주가가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이 같이 이게 버무려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 바람이고 어쨌든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요 며칠 사이에 좀 뭔가 주가가 약간씩 꿈틀꿈틀. 근데 여전히 보시면 거래량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따금씩 조금씩 주가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저는 약간 로직스발 조금 위탁 생산 수주 소식이 곧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예. 제가 이걸 알 리가 없겠죠. 예. 그냥 망고 제 추측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걸 나중에 뭐 혹시나 제 말이 맞다고 해도 있잖아요. 저 절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괜히 또 넘겨짚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길. 예. 그냥 아니면 말고 예. 그런 제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자의 어떤 그냥 촉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일단, 앞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뭐, 거래량 자체가 이제 크게 뭐 받쳐주지 않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뭔가 동요되고 분석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별다른 어떤 우리가 추측되는 이슈는 없을 것 같다. 계속해서 우리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내년 초에 발표하는 그 어떤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제 조기 생산을 먼저 들어갈 것이며 조기 생산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주가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서 어떤 위탁 생산 관련해서 수주 소식 그런 수주 소식 때문에 뭔가 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사전적인 조금 움직임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 정도 제시. 예.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두 번째 요 위탁 생산 수주 관련된 요 얘기는요. 그냥 저의 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똑같은 말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췄다 해도 절대 제 뭐 그런 관련된 사람 아니에요.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촉입니다, 촉. 일단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뭐, 제가 월요일 날 뭐 영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별다른 지금,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뭔가 통계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뭐, 실업자, 또,
그런 거 이제 또 물가의 상승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통계 관련해 가지고 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 전체적인 연준의 스탠스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열심히 그 전문가라는 자칭 전문가라 아니 뭐 다칭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미디어에서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올 초부터 계속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렇게 점쳤는데 다 틀렸죠. 싹 다 틀렸습니다. 한 명도 맞춘 사람 없어요. 다 틀렸어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내년에 뭐 또 어떤 놈은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어떤 놈은 내년 중반 어떤 놈은 또 내년 뭐 하반기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년 하반기를 점치고 있어요. 예, 일단 경제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저는 한국에는 경제 전문가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는 없어요. 하지만 뭐 일단은 사회적으로 뭐 그런 관련된 학과를 나오고 그런 관련된 뭐 일을 한다든지 그 관련된 뭐 경제 전문 기자라든지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오메가며 주워 듣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랍시고 일단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떠들어 쌌죠. 예, 어쨌든 저는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 분포도가 의견의 분포도가 내년 초반 중반보다는 좀 중반 이후 그냥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고 그 횟수는 보통 1회 혹은 2회 정도.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미 2%가 이제 차이 나기 때문에 기껏 최대 맥스로 두 번을 잡아도 0.5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우리나라가 따라 금리 인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예, 금리 격차 때문에. 뭐, 요런 이제 의견들이에요. 예.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 쉽지 않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제로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저는 좀 더 무게를 금리 인하가 없다는 쪽에. 그리고 기껏 해봐야 한 번. 예, 근데 저는 좀 더 없다는 금리 인하 내년에도 없을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한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미국에서 여러 그런 수치들이 발표되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통계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달 체크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또 근원 물가 지수, 또 실업자, 그리고 뭐, 요런 것들, 요런 또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들 보지만 그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안 좋다. 오히려 점점 이제 카드 연체율이 높아져 가고, 요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임금 상승률도 지금 꺾였죠. 예, 꺾이고 또 일자리도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창 이제 일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엄청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좀 요런 전반적인 요런 지수들은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추세가 그렇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연준에서는 좀 스탠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조금이라도 시장에 연준이 잘못된 신호를 주면 또 금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씨를 말려버리지 않는 이상은 금세 살아나는 게 또 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볼커 시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끝내는 엄청난 이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경제를 그냥 짓밟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런 기억이 미국에는 딱 뼈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 잘못된 오판을 좀 이렇게 오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금리 인하는 정말 쉽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자기네들은 어쨌든 모든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금리 속에서도 이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중국은 막 허덕허덕대고, 우리나라도 허덕허덕대고, 일본도 허덕허덕대고, 유럽도 다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미국만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금융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거미줄처럼 다 이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뭐 독단적으로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격차를 벌려놔도 어쩔 수 없이 시장금리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미국의 고금리의 영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과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물론 요즘에 뭐 IPO 하는 이런 종목들, 이런 뭐 진짜 뭐 듣보잡 이런 것들 막 뭐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 되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 이 금지 요거를 조치를 하면서 정말 뭐 아니면 도 이런 시장이 될 거라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날아가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날아가는 종목에 함부로 올라탔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요거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뭐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장이 활력을 분명히 저는 잃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느껴져요. 그냥 모든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뭐 특정 몇 종목은 조금 거래가 활발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테마성이라든지 작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지,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은 지금 완전히 활력을 잃은 상황이다. 피가 돌지 않고 수급이 돌지 않는다. 요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그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거시경제에 오는 어떤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뭐 연착륙이냐, 뭐 경착륙이냐,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의견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방향성은 똑같다는 얘기죠. 연착륙은 그냥 조금 더 충격을 덜 주면서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것이고, 경착륙은 갑작스럽게 뭔가 거의 위기 수준의 어떤 갑작스런 경기 뭐 위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경기 발작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방향은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보수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어떤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런 거시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거 아니래도 소외주라서 거래량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영향까지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좀 주가가 살짝 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와 조금 지금 설명한 거시경제 요 환경을 같이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리비안 짧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이후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을 싹 크게 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조정이 비단 리비안에 한해서만 조정받는 것이 아니죠. 요만큼 떨어졌을 때 지금 루시드는 거의 9% 떨어졌습니다. 9%. 지금 리비안 지금 3%대 조정받을 때 지금 루시드도 9%를 조정받았어요. 예. 그리고 테슬라는 2%, 1%가 2% 정도 받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어떤 개별 종목에 한해서 오는 어떤 조정이 아니라 아마 전기차 섹터, 이 전기차 섹터 전반에 걸쳐서 오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눌러줄 때, 조정이 올 때 한 번씩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포인트는 일단은 제가 찍어드리면은 일단 $17,
17달러 안팎 정도에서 매수 한번 뭐 추가 매수든 신규 진입이든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의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뭔가 살짝 헤쳐먹고 나가실 분들은 알아서 도박을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비안 제가 앞서 영상에서 올해 4분기 이제 생산 대수를 25,000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근거는 없고, 예. 제가 분기에 이제 25,000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1년은 4분기니까 일단은 내년에 이제 10만 대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25,000대까지는 사실상 뭐 현재로서는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뭐 진짜 깜짝 서프라이즈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라 하죠? 생산 대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이제 3분기에 16,000대인가? 뭐 그 정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24,000, 25,000대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25,000대는 어디까지나 내년에 어떤 가이던스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제가 올해 4분기에 25,000대가 나오면 그렇게 된다 내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4분기는 아마 2만 대도 조금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보통 이제 4분기가 좀 생산 대수가 좀 다른 분기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온다는 걸 감안해도 아마 이제 2만 대는 넘기기가 힘들 것이고 아마 15,000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15,000대는 넘길 것 같아요. 그것은 이유는 일단은 직전 분기에 3분기에서 이제 6,000대입니까? 16,000대인가를 이제 생산을 했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일단은 자기가 원래 5만 대에서 올해 2023년도 생산 대수 이제 가이던스가 5만 대였는데 이게 5만 2천 대 됐다가 이번에 다시 5만 4천 대로 늘렸거든요. 그러면 5만 4천 대는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5만 4천 대를 넘기려면 15,000대가 나와줘야 돼요. 예. 15,000대 이상 나와줘야지 여기 54,000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분기 때 한 9,400대 그리고 2분기 때 약 14,000대 정도 그리고 3분기 때 16,3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한 39,700대 정도가 지금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54,000대가 되려면 지금 39,700대니까 거의 이제 4만 대잖아요. 거의 4만 대에서 조금 이제 300대 빠지는 건데 이러면 15,000대가 나와줘야지 이 원래 자기들이 가이던스를 상향했던 54,000대가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00대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4,000대라는 이 가이던스를 과거에 1분기 때 한 게 아니고 최근에 3분기 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달성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자기들이 52,000대에서 굳이 54,000대로 가이던스를 이제 상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4,000대는 무조건 달성한다고 봤을 때 15,000대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뭐 좀 서프라이즈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8,000대, 8, 9,000대 정도면 정말 서프라이즈죠. 예, 25,000대라는 것은 그냥 내년에 어떤 가이던스를 좀 폭발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주가를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수가 25,000대고 이 25,000대를 했을 때는 손익분기를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확실하게 내년에 손익분기를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기당 생산 대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로 제가 뭔가 어떠한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4, 4분기 때 25,000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건 아니고 그 25,000대가 나온다고 보면은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너무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비안은 어쨌든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셀 파트에 이제 테슬라 출신의 이제 엔지니어를 포함한 이제 20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체 뭔가 배터리 그 셀 뭐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뭐 그랬다면 20명만 해고하지 않았겠죠. 다 그냥 그 부서 자체를 없애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셀 그 어떤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그냥 부서 자체를 없앴겠지 뭐 20명만 왜 해고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책임자가 올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일단은 좀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그런 관련된 뭐 좋은 어떤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본 겁니다. 4분기도 어쨌든 15,000대 이상 나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5,000대 이상이 아니라, 과연 15,000대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생산 대수를 뽑아냈을까 하는 것이 좀 관건이 아닌가. 왜냐면, 그렇게 많이 뽑아내면 많이 뽑아낼수록 아까 제가 25,000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4분기의 그 생산 대수가 또 내년에 어떤 가이던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4분기 때 좀 깜짝 놀랄 만한 좀 생산 대수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비안 분석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비안 정리하자면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포인트는 17달러 안팎 정도에서 만약에 이까지 조정이 오면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25,000대 제가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해명 해드렸고 여전히 그 배터리 관련되는 그 개발을 저는 완전히 멈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근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